들어갈 수도 그러고 네.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정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확실한 거 하나는 들리는 이야기에 하면은 그 만기 칠남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맞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 장관이 과장 인사도 마음대로 못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있어요. 그런 말이 들려요. 네, 그 말 들리더라고요. 네. 맞는 거 틀리면 모르지만은 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네. 어느 공무원이 장관 말을 듣겠습니까? 말안 듣죠. 뭐 말들 이유가 없는데 뭐. 네. 그리고 어느 공무원이 마음을 열고 네. 정책을 하는데 이 정책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네. 이렇게 하고 좀 바꾸셔야 됩니다 하고 네. 정교화하는데 도움을 주겠느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뭐 동양고전에서는 그러잖아요. 네. 권력이라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힘이 세진다. 그래, 맞습니다. 근데 모으면 모을수록 네.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관계되는 것도 하나 있는데 인사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예. 연구원장 하나를 맞습니다. 바꾸는데 5개월씩 걸려요. 예. 5개월씩 걸리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적시에 맞는 일을 못하지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네. 아마 정책을 하는데 네. 서둘지 않고 해야 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 정권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 근데 이제 어떤 저 칼럼에서 제가 읽었는데 그 이제 저 밥상에다가 사내짐이 좋다는 건 다 올려놓고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거 안 먹어본 사람은 먹으면 배탈 난다는 거죠. 정권 잡고 나면 누구든지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 정책을 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좋은 거 다 갖다 놓으면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좋아요. 먹고 소화만 하면은 정말 좋은 건데 그걸 한꺼번에 다 올려놓는다는 얘기지. 그럼 그거 보면 국민들이 배탈 날 수밖에 없고 나라가 배탈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칼럼을 읽었는데 정말 공감을 했어요, 제가.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밥상에다 맛있는 반찬 50가지를 딱 갈랐는데 밥 한 그릇 다 먹어봐야 15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렇죠. 각각 다른 반찬 먹어도 15개밖에 못 집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책이 뭐 정치에서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정책 자체가 너무 정치화하는 거는 이건 큰 문제다. 그게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정권 실패로까지 이어지지 않나. 그동안의 역대 정권들 들여다보면 그런 측면이 많아요. 말만 멋있게 뭐 만들어놨는데 끝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전에 뭡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있을 때 뭐 창조경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본인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최순실 작품이었어요. 예. 박근혜 정부 5년을 제가 청와대에 있었지만 그 5년 다 못 채웠죠. 있었지만 아니 도대체 끝까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인터뷰 할 때마다 물어봤어요. 창조경제가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창조경제는 말을 쓴 거는 영국의 어떤 그 경제학자가 제일 먼저 쓴 말인데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참 결국 그것도 국민들을 홀리기 위한 하나의 뭐 레토릭이라고 할까나 그런 어떤 이제 집착하는 그런 정치, 정부 정책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더 관련이 되는 거기는 한데 이제 이 혼란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중에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하려다가 그냥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정책을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은 법안을 통과시킬 때 이제 야당 의원을 설득하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협상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해당 부처에서 그렇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차관보 책임하에 뭐 차관 진두 지휘하에 이렇게 설득하고 장관은 보통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할 때는 보니까 그러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장관이 직접 나서야 돼요. 맞습니다. 직접 나서갖고 가서 뭐 좀 때도 쓰고, 때도 쓰고 그 나라 꼬라지가 이래 되겠습니까? 조금 괜찮게 만듭시다. 뭐 이래갖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는 소통이 일종의 바로 그 소통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야당 당대표가 말이지 꿈쩍도 안 한다. 한번 막 봅시다. 네. 안 만나주잖아요. 장관이 쳐들어가면 돼요. 예. 왜냐면 대한민국 국무위원인데 네. 국회의원이 안 만나주면 지가 쪽팔리는 거지. 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합시다 하고 뭐 설득도 네. 하고 웃고 뭐 술도 한 잔 마시고 뭐 폭탄도 안 좋다고 그러지만 그런 걸 위해서 폭탄 마시는 거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폭탄도 마시고 속 아프면은 우르사 먹고 가서 폭탄 마시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 뭐 오랫동안 출입했지만 제가 보니까요, 국회 그 정치인들도요, 이 국무위원들 중에서 그렇게 소탈하게 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고 좋아해요. 그 제일 좋아해요. 아마 장관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달라붙으면은 여야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다 각자 애국심이 있거든.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도 일을 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은 아마 그 진정성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나라 일이 잘 뭐 상임위 끝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네. 그 상임위 간사들 전문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네. 따로 모아가지고 네. 저 술집에 가가지고 네. 소주 폭탄 네. 뒤에 먹고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고 와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잘 풀려요. 잘 풀리죠. 당연히 풀리게 돼 있어요. 인간인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힘은 들죠. 그렇게 하려면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라도 바쁠 텐데. 예, 제가 술을 먹고 예. 진짜 칭찬을 딱 2번을 들어봤어요. 예. 방금 이야기 네. 여야 간사 상임위 간사들하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따로 기뜸해갖고 모아가지고 네. 밑에 밥집 지하에 있는 술집에 가서 네. 이제 어깨동무하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네. 늦게 헤어졌어요. 네. 아침 10시 반쯤 됐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 간사제 전화를 딱 해갖고는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의원님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장관님 내 평생에 술 먹고 칭찬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어제 우리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것을 CBS 기자인가 누군가 보고 그 기사를 썼는데 그 행자위가 일이 잘 안 되다가 이번에는 앞으로는 일이 잘 될 것 같다. 어제 보니 장관하고 국회 그 간사들하고 어깨동무하고 폭탄 좀 먹고 노래 부르고 놀더라. 진짜 맞더라. 그게 그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간하고 썰개는 싹 뽑아서 이제 시골 고방에 시원한데 마르지 말았고 걸어놓고 와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특히 이 어려운 국면에서는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야당하고 접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물론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많이 부족해요.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 점점 이제 저도 뭐 이제 기자 생활을 워낙 오래 했으니까요.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 정치하는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지켜봤는데 정말로 그냥 옛날에는 밤낮이 다르게 했어요. 낮에는 국회에서 싸우고 또 싸운 사람일수록 그때는 그랬거든요. 나오면서 미안해 그러면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술이나 한잔 하시죠. 이렇게 저녁에 또 술 한잔 먹고 또 그럼 사실은 정치가 그런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진영 논리가 공고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낮에 싸웠는데 밤에 술 먹는 게 장면이 하나 찍혔다 사진 찍혔다 그러면 바로 그냥 쓰레기 취급을 받으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치를 할 공간이 없어요. 환경이 안 돼. 제가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하고 술도 먹고 그러고 또 누가 노무현 대통령 일러준 모양이야. 그때요? 아유, 장관이 그러고 돌아다니라고. 예. 그래, 노무현 대통령 그게 무슨 이야기야? 이야기했죠. 저는 간하고 쓸개는 빼놓고 왔습니다. 그랬어. 일을 위해서. 뭐 나라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만 만들면 되고. 그럼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서서히 변해가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우리 타분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정치의 낭만이 너무 없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낭만이. 어쨌든 내년 총선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어쨌든 대선 주자들도 앞으로 나와서 움직일 텐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십
뭐 어떻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십. 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십.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예, 예. 쉬운 일이 아닌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 예. 긴 안목으로 너무 단기적으로 집착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싸움이 된다. 네. 예, 싸움이 된다. 싸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덕목은. 두 번째는 아무리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해도 그것은 정치적 상대잖아요. 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소위 화의부동이야. 화의부동. 예. 예. 서로 달라도 서로 화합하는 화의부동 정신. 그 마음가짐이 달린 거거든요. 마음가짐에 달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여튼 자리가 나면은 유능한 사람을 찾아라.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유능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찾아라. 유능한 사람 한 사람 갖다 놓으면은 뭐 100가지 일이 풀린다. 네. 그게 굉장히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이래 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느긋하게 서들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뭘 하긴 해야 될 건데 그냥 막 요리하고 저리하고 그러면 일이 자꾸 더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 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절로 풀리는데. 예. 자꾸 건드려가지고. 예. 건드려갖고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면은 한 50% 이상은 저절로 해결된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실제 제가 짧은 기간에 정부 일하면서 제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 공무원들이 난리치고 그러는데 장관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부안해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걱정이 돼도 이거 한 일을 기다려봐라. 그럼 그 안에 제대로 해결되는 거 많았어요. 서둘러 약 썼다가 약 잘못 쓰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이제 평가가 돌아오기는 아니, 간이 조마조마하면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공무원들은 우리 장관은 간이 부었다. 간이 부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도 조금은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덕목이라 할 건 없지만 하여튼 사람을 잘 뽑아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난세가 심할수록 빨리 질서가 가니까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 이게 이제 최근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부침을 보면서 지금 가장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는 게 소통이잖아요. 소통인데 참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말로 소통을 만족스럽게 뭐 아주 만족스럽게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참 통한다. 저 양반 통한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참 어려움의 국면으로 들어갈 때 일찍부터 소통 안 하는 대통령 큰일 났다는 그 비명을 칼럼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쪽에 소위 진박 있는 친구들하고는 술 먹다가 싸움도 여러 차례 하고, 너네가 지금 대통령 죽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전이나 그 이후나 권력을 잡으면 나눌 생각을 안 하고, 그거 자꾸 또 패를 가르더라고요. 갈라가지고 독식하려고만 자꾸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밑에 있는 그게 바로 간신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거 진짜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지난 몇 번 정권을 거치면서 뭐 저는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었지만 그래서 보면은 있잖아요. 일단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권력을 잡으면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들이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제안을 하거나 또는 건의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청탁 내지 부탁으로 받았어요. 그걸 한두 번 이렇게 하고 나면 일찍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을 추천하면은 그것도 전부 추천이 아니고 청탁하는 거예요. 청탁으로 생각을 해요. 그 권력 속성이 같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속성을
얼만큼 빨리 잘 극복하느냐, 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네. 그것이 이제 정권이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제 지도자가 네. 좋은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이는데 네. 멋진 이야기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도 네. 네.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좋다. 네. 네. 훨씬 좋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비밀 회담을 한다고 욕을 할지 몰라도 네. 야당 대표하고 가서 저녁을 같이 밖에서 먹는 모습을 슬쩍 보이는 네. 것도 뭐 양쪽에서 다 욕을 먹을지 네. 모르죠. 네. 뭐 그런 모습들 또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에게 좀 안도감을 주는 네. 것. 뭐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일일 수는 있지만은 네. 아주 좋은 모습들이라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대통령들은 뭐 전통적으로 물론 자기들 여론을 듣는 400명이라는 조직이 따로 있기도 하고 일반 국민들한테 있기도 하고 뭐 법안 하나가 어떻게 뭐 좀 상정이 되면은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 많이 한다면서요. 다 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왜 못할까요? 우리도 네? 좀 하면 좋은데.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게 안 하죠? 뭐 저는 미국에서 한 4, 5년 살았는데 네. 그런 모습이 참 좋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모습이 참 좋아서 저는 대통령은 아니고 장관이었지만은 예. 그 국회의원들은 전화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이제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네, 있었는데 그러시죠. 가서 좀 앵겨붙기도 하고 네. 재밌는 이야기도 좀 있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저 간호 설계 빼놓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해요? 헌법기관인데 그렇게 해서 뭐 노력을 많이 하느라고는 했어요.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집권당 대표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해요? 찬 한잔 합시다. 뭐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들. 아따 요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도 힘들지요. 간 풀나요. 뭐 이런 내용들의 그 접근들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국민에게 좀 안도감을 주고. 이 대중들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존경하는 사람을 따랐잖아요.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요. 아, 그래요? 대중은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정치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은 생각이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존경받으려고 하고 힘자랑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리더는 앞으로는 사실은 오히려 다 자리를 차지하거나 지키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 탤런트들도요. 인기가 있는 탤런트들이 깍듯이 이쁘게 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 나처럼 좀 우스룩한 사람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데요. 네. 바뀌었다고. 정부에서 공무원들하고 관계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장관이 반듯하고 잘생기고 깐깐하고 언변이 정연하고 논리도 아주 뭐 반듯하고 그러면 의사결정도 잘하고 이러면 일 잘할 거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전문가는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아주 편하게 와서 할 수 있을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그게 신뢰 구조거든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장관이 좀 허술해서 술 먹다가 좀 실수도 좀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때로는 뭐 농담도 좀 하고, 뭐 때로는 좀 뭐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그 부족한 듯한 면을 보여줘야 그 양반도 사람이거나 그런데 사람은 진실도 괜찮네. 이래야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허실실해야 그게 맞습니다. 일이 되지. 그것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해야 일이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죠. 흔히들 그 정부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게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우습게 보고 막 그 쥐잡듯이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말만 요란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만 부리다가 나중에. 말씀만 부리다가 그렇게 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저 세대 간의 어떤 인식 차이 이런 것도 많잖아요. 지금 많고 또 이렇게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후세대들이
좀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좀 있으시면 좀 계제에 말씀 주시죠. 아이고 이거 참 대학교에서 또 학생들도 많이 보시고 하셨어요. 예. 그 학생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많이 하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러긴 한데 저는 우리가 무슨 당부를 하는 것보다 네, 네. 그 우리가 젊은이들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뢰를 해요. 예,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줘야 됩니다. 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믿어줘야 되지. 이게 젊은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노인들이 설계를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정보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갔지 젊은이들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이론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믿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믿어줄 때에 비로소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네, 네. 열린다. 그건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아이가 그 해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네. 해군 장교를 했는데 저는 그 연평해전인가 그게 벌어졌을 때 좀 나이 많은 저 위에 그 군인들 일반 사람들은 저것들 저 군대 가서 총 한 방이나 쏘겠나 하고 그 아이들의 그 자유분방함에 대해서 극도 혐오감까지 느끼는 어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딱 터지니까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뭐 저쪽에서 총탄이 핏발같이 올라가는데 한 명이 부상자 내리니까 딴 놈이 바로 들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휘하던 하급 지휘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상급 지휘관들도 너무 감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예,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있죠. 천만의 말씀. 네. 잘합니다. 네. 잘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네. 어쨌든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게 아주 낙관적인. 이제 뭐 요즘은 뭐 이제 여기 장학회 일만 주로 하시지만 이제 또 뭐 역사 쪽에 그것은 계속 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이루시고 싶은 소망이나 뭐 하시고 싶은 일 있으시면. 글쎄, 지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특별히 뭐 새로운 무슨 계획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감도 있고 다른 거는 괜찮은데 눈이 이제 자꾸 좀 침침해져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저보고 책 좀 작작 읽으라고 그러거든요. 요새 책글도 자꾸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중국 쪽에 우리 역사 답사를 쭉 땡겼는데 그 답사기 글을 많이 써놨어요. 많이 있으시군요. 글을 많이 써놨는데 조금 보완할 부분도 있고 그걸 좀 보완해서 책으로 하나 내볼까. 좋죠. 그러면 뭐 팔릴지 어쩔지는 모르지만은 내주겠다는 출판사가 있으면은 그걸 보완해서 이제 그 책을 한 몇 권 내보는 게 어떻겠느냐. 많이 써놓은 거는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중국 그 만리장성 북쪽에서 활동했던 이민족들,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오랑캐들, 북방민족들이죠. 그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우리하고 몽고밖에 없습니다. 다 역사에서 한족하고 융합이 됐거나 동화가 됐거나 이래서 사라지고 또 일본은 서쪽으로 이동해 갔거나 뭐 돌골조 같이 특히요. 그런 경우인데 그 사람들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이제 중국 사가들은 많이 기록을 해놨죠. 그 이제 중국 지금 관점에서 하는 거고 그걸 우리 관점에서 좀 써보면 어떨까. 아이고 중요한데. 그런 생각이 하나 들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몽고하고 우리만 국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그 중에 일본도 들어가지만 일본은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체는 많이 좀 조사도 하고 이렇게 써놓기도 했는데 역시 이제 그쪽 전공이 아니라서 그런지 쉽지가 않네요. 공부 많이 하셨다면서요? 쉽지가 않네요.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생각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손자가 없습니다. 아, 아직 손자가 없어요? 아들이 결혼을 늦게 해갖고 아, 그래요? 예. 뭐 소망이 있다면은 많이 늦었네. 예, 소망이 있다면은 힘이 있을 때 네. 손자가 조금 말귀라도 알아듣게 될 상황이 되면은 네. 손자를 좀 재미나게 가르쳐 보려합니다. 그거는 아드님한테 며느리하고 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예. 그 손자를 좀 잘 가르쳐 보려고. 하여튼 뭐 역시 제가 기대했던 대로 장관님 인터뷰 하니까 참 재밌네요. 아 그래요?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보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상할 줄은 미리 안 가르치게 되니까 재밌고 역시 그냥 뭐 경험도 풍부하시고 하시니까.